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로 남편과 아들과 딸 하나씩을 기르면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답니다. 남편의 형님이 되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사람도 좋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지만 법무사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느라 공부에만 매진을 했었고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된 손윗동서라는 사람은 아주 경우도 없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막장 여자였죠. 저는 그런 손윗동서의 기질을 진즉부터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윗동서는 저와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매일 같이 사사건건 참견까지 해대더군요. 동서, 서방님 차량 보니까 많이 낡았더라. 회사 생활도 하는 사람이 그런 차 몰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거 알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남편이나 저나 검소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있어서요. 아이들도 이제 자라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돈 아껴둬야죠. 어머머, 지금 동서 나 나이 많다고 은근 꼽주는 거야? 내가 지금 애도 못 난 상태인데 나이 40 넘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형님, 꼽을 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지 제 아이들 기르고 학비 생각하다 보면 여유가 없으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그 얘기지 뭐야? 내가 조언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왜 자꾸 토를 달고 사람 말에 태클을 걸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님이 하는 말씀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저랑 남편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요. 아이들 유학 보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차량 좋은 거 몰고 다녀야 무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 형편에 맞게끔 생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따르기는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될 것을 왜 사람 무안을 주냐는 거야. 내가 동서 생각해서 좋게 말하는 건데 왜 사람 열받게 하냐고. 야구장 티켓같이 예매해달라고 할 때도 손이 느려서 그런가 할 줄 모른다면서 빼기만 하고 뭐 하나 구순하게 내 이야기 들어준 적이나 있어? 제가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야구 좋아하고 그거 취미로 하다가 만나게 된 거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야구장 가는 것도 별로 달갑지는 않네요. 아이들도 저희랑 같이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집안에 처박혀서만 자라면 다들 나중에 찐따 되는 거야. 사회성을 어릴 때부터 들려주려면 밖에 쏘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형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진 알겠지만 자녀 교육과 관련된 방침도 저희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애 못 가지고 있다고 자꾸 무안 주는 거 같은데 적당히 해.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나 자식 가지는 거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처럼 나한테 세게 못 나올 거야. 동서 나 무시하지 말라고. 손윗동서라는 사람은 제가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발끈하면서 하는 말 하나하나에 토를 달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아주버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손윗동서를 참아주고 있었지만 곁에서 보고 있던 저로서는 선을 넘는다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주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요즘? 일도 못 나갈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들어서 많이 걱정이네요. 형이 원래 어릴 때부터 몸이 별로 안 좋은 편이라서 운동 같은 것도 힘들어하고 그랬었어. 본인이 운동을 하기보다는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쪽이라서 야구장 관람 같은 취미도 가지고 있는 거고. 형님은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몸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같이 운동하는 취미라도 들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형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집사람, 저랑 같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다 옛날에는 저랑 같이 야구장 구경 가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싫어졌는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은데 제가 많이 지루하다고 하면서 변화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지식도 많고 재밌는 분인데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교양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다고요. 형님이 상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서로 교집합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두 분은 어쩌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가게 된 건지 솔직히 말해서 궁금할 정도예요. 맞아. 형수님이랑 형이랑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 그런데 궁금한 건 둘이 사귈 때 야구장 맨날 같이 가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요즘엔 왜 같이 안 가려는지 궁금하다. 형이 아무리 재미없어도 야구장 자체가 재밌으면은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설마 야구장 가는 거 재미없었는데 형 꼬시려고 재밌었던 척한 건가? 그런 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나 건강 안 좋아지기 전에도 자주 혼자서 야구장에 놀러 갔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야구 시청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나가서 무조건 운동을 하래. 뱃살 나왔다고 빼라고 하면서 복근 생기기 전까지는 스킨십 같은 것도 일절 없을 줄 알라면서 협박까지 하고. 형님,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래요? 솔직히 부부간의 스킨십 거부하고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걸로도 아는데요. 형이 오냐오냐 하고 참아주기만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형수님은 정신 고칠 필요가 있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으면 부부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게 있고 참아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맨날 놀러만 다니고 돈 쓰기만 하지 주부로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맞아요, 아주버님. 그애 회사 갈 때 문제 없으라고 아침마다 밥 차리고 청소도 도맡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혼자서 집안일까지 다 하신다면서요. 아무리 일방으로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부부간의 가사 분담부터 너무 불공평한 게 많은 것 같네요. 형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요즘 건강 악화된 것도 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잔업까지 하고 돌아올 때 많은데 집안일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거든요. 그래도 얼굴도 제 취향이고 좋아서 결혼한 거라지만 이제는 점점 힘드네요. 결혼 생활이 원래 다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나랑 집사람이 가끔씩 싸우기는 하지만 결혼 생활 원래 형처럼 힘든 거 아니야. 형이 법무사로서 돈도 잘 벌고 있겠다. 얼굴도 그만하면 준수한 편이겠다. 뭐가 아쉬워서 형수한테 매달려서 쥐락펴락 당하고만 있어. 형도 할 말 편하게 하고 싸울 일 있으면은 싸우라고. 네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앞으로는 나 집사람한테 잡혀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주버님. 그렇게 손윗동서에게 잡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주버님이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손윗동서가 임신을 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동서, 이제 나도 아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애 가지고 있다는 걸로 잘난 척하고 사람 무시할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동서가 나 은근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임신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 임신한 동안 먹는 것부터 돌아다니는 것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관리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지금 동서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부터가 거슬려. 나한테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서 왜 사람 열받게 하는 거야? 참견하지 말라고 좀.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같은 여자로서 많이 신경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형님한테 이런저런 조언 드린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결혼할 때부터 이때까지 동서 봐왔었지만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궁합부터가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형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아래 사람으로서 제가 고치도록 해야죠. 그래, 바로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되돌아오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치 자기가 조금 더 어른이라는 듯이 흘려버리고 사람 짜증나게 하잖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데 저도 형님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사사건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트집 잡으시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제 흉까지 보셨다면서요? 아주버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형님도 이제는 자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그런 거 보고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동서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제발 좀 그냥 알겠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알아듣는 신용을 하라고.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형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많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소중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런 상처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설마 내 남편한테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면서 흉볼거리 듣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시부모님한테 나 안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이간질 하려는 거고?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나는 사람들이 어떤 타입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 나한테 오냐오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칼 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고. 동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나 위해주는 척 신경 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 견제하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어. 시부모님이 손자 손녀 있는 동서한테만 이쁨 주고 신경 써줄 때는 좋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도 나 신경 쓸 거고 나 더 챙겨줄 거라고. 형님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다. 왜 자꾸 사람 말을 꼬아 들으시는지 모르겠어. 형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한테 속으면서 살아와서 그렇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게 하는 말도 꼬아 듣고 누군가한테 상처 줘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나 보더라고. 아, 나도 이야기 들었어. 아주버님이랑 같이 정신상담 받은 적도 있었다며? 근데 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문제 있는지 알면서도 고치지를 않는 거야? 나는 단지 좋은 경험 있으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왜 사람이 거리 두고 늘 까칠하게만 구는지 모르겠어. 그러게나 말이다. 아마 우리가 형수 이해하려면은 한참 늙어서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형님이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일부러 더 주시는 것 같아. 임신했기 때문에 묘하게 품고 있던 열등감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나한테 괜히 아버님이랑 어머님 꼬드길 생각하지 말라면서 더 앙칼지게 구시네? 아빠랑 엄마가 당신 이뻐하는 게 우리 아들 딸 때문은 아니잖아.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인식을 하고 열등감을 품으시니까 문제지. 재산 당신이 다 물려받을 거라고 성질낸 적도 있다더라고. 술 마시고서 형한테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적도 있대. 형님은 정말 나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가 봐. 나는 가족이라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더는 노력하는 거 포기해야겠다. 결국 저는 손윗동서와 친해지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이다 보니 함께 있어봤자 서로 상처만 늘어가는 것 같았고 떨어지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몇 년 정도가 흐를 동안 형님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사이에 저는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아주버님께서는 그런 저를 두고 한 가지 부탁을 해오시더군요. 재수씨, 미안한 이야기지만 집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주실 수 있을까요? 집에서 집사람이 저랑 있을 때 한숨만 푹푹 쉬고 저랑 요즘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봐도 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갑갑하기만 하고 인생이 힘들대요. 아주버님이 늘 좋게만 대해주시니까 형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할 말 편하게 하시면서 다툴 건 다투시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수씨가 최근에 또 임신을 해서 신경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가 재산 재수씨한테 다 주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돈 잘 버시는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죽을 때 돈 쌓아놓은 거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지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난했었어서 많이 고생을 했다더라고요.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라면으로 하루 종일 끼니 때운 것도 다반사였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도박이다 하면서 언젠간 딴다며 매일 번 돈 다 날리기만 해서 학창 시절 내내 따돌림 당한 적도 있었대요. 솔직히 저랑 결혼한 것도 제 돈 보고 결혼한 건가 싶기도 해요. 맞선으로 결혼하게 된 거라고 저도 들었어요. 취미가 같아서 저는 잘 지내고 사이좋게 오랫동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진 않나 보네요. 하긴 형님 성격이 좀 많이 까탈스럽긴 하시죠. 요즘 들어 더 날린 것 같아요. 제가 심심하다고 집에서 야구 시청이라도 할라 치면 화를 내고 절대 못 보게 하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야구 시청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밖에 같이 나가고 싶은데 제가 뱃살도 많고 뚱뚱해서 창피하다면서 야구 시청할 생각하지 말고 살부터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살 안 빼면
앞으로도 남자라고 생각 절대 안 할 거라면서 혼을 내는데 저 정말 서럽네요. 아주버님 정도면 풍채가 좋은 거지 뚱뚱한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헬스장도 다니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살을 빼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는 되어야 밖에 같이 다닐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이 먹어서 다이어트도 쉽지 않은데 복근까지 얘기하니 정말 절망스럽네요.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할게요.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아주버님한테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이야기해보면 같은 여자로서 들을 수 있는 게 뭔가는 있겠죠. 감사합니다, 재수씨. 갑자기 제가 야구 같이 보러 가자고 하면 보나마나 야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뭔 속셈이냐고 하실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분간 집에서 야구 보면서 어떤 스포츠인지부터 좀 알아야겠네요. 아주버님도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때그때 잘 알려주세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야 마음 든든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나날이 초췌해져가고 힘들어하는 아주버님을 위해서 형님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분모가 워낙 없었고 이야기를 해봤자 싸움이 날게 뻔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야구를 시청하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저거 좀 봐. 형님이랑 아주버님. 아니, 웬 남자랑 같이 뽀뽀하고 있는 거 맞지? 진짜네. 당신은 그걸 또 어떻게 발견했어? 설마 형수가 바람 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알기는 어떻게 알았겠어. 아주버님이 사실 형님이랑 좀 친해져 보고 얘기하면 안 되냐고 해서 요청을 따르느라 그랬던 거지. 형님이 이렇게 야구장에서 다른 남자랑 뽀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줄 내가 어떻게 예상했겠어. 와, 그런데 이거 정말 큰일이다. 형이 이거 알면 정말 크게 충격받을 텐데. 엄마랑 아빠도 요즘 건강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이거 공개되면 완전 집안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겠는데. 아주버님을 위해서라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버님한테 매일 같이 살 빼라고 구박만 하고 본인은 주부로서 애도 안 돌보고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있대. 그럼 불행한 결혼 생활 차라리 이걸로 빨리 끝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잠깐만, 형수님이 형 유일한 취미가 야구 시청인 거 알면서도 매일 같이 못 보게 했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람 피워왔던 거 아닐까? 야구장에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장면 괜히 잡히게 되면 형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TV 시청 못하게 했던 거지. 맞네, 그렇겠네. 세상에, 형님도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아주버님한테 살 빼라고 구박하면서 본인은 바람 피우고 다닌 데다가 유일한 취미생활도 못 즐기게 내버려둔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집안일이며 아이는 내팽겨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짐승도 아니고 왜 그렇게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네.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 어떻게 전할지는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당신도 곧 출산 앞두고 있잖아. 괜히 집안 난리 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당신 말이 맞아. 아주버님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당분간 집안 안정될 때까지는 이거 숨기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저와 남편은 손윗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야구 생중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녹화해두고 증거로서 담아두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요. 집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저 역시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차마 그 사실을 아주버님에게 전달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다가온 출산일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산이라는 마음 아픈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비롯해서 아주버님은 물론 시부모님의 친정 부모님까지도 다들 위로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윗동서라는 사람은 위로는커녕 막말을 퍼붓기만 했습니다. 동서 유산했다는 게 벼슬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 생일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기대하고 있던 애 못 낳게 되고 유산한 상황이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 여기기에는 너무 무서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생일상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동서는 이미 아들 딸 하나씩 있는 상황이잖아. 입 더 늘어나봤자 기르는 거 힘들기만 하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텐데 생각하기에 따라선 잘된 일 아니냐고. 기가 막혀서 정말.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생일상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동서가 유산하게 된 바람에 제대로 생일 파티도 못하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잖아. 이게 대체 뭐냐고. 유산해서 힘든 상황인 거는 이해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아들 기대하고 있는 생일상 신경 써줄 수는 있었던 거잖아. 우리 아들 생일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신보가 못 됐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애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거 진짜 짐승이네.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지금 사람 새끼니 짐승이니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나 동서보다 윗사람이고 할 말이라서 한 것뿐이야. 유선했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나한테 막말할 권리까지 생기는 줄 아니? 어디 윗사람한테 대들고 있어, 이 미친년이. 그래, 너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 대신 지금 내뱉은 말들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뭐, 네가 어떻게 나를 후회하게 해줄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이년아. 너 그동안 아주버님한테 야구 시청 못하게 한 이유가 있더라. 불륜남이랑 야구장에서 공개적으로 뽀뽀하고 즐기니까 아주 좋았지?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너 나한테 미행 붙인 거니? 미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버님이 너 생각해서 친해져 달라고 요청하셨어서 TV 본 것뿐이야. 그렇게 TV 보면서 야구 알아두고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우연찮게도 그거 걸려버린 거고. 참 신기한 일이지 않아? 아주버님은 너 위해서 한 거고 나도 너 위해서 노력해본 건데 그것 때문에 덜미가 잡힌 거니까 말이야. 너 설마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말한 거 아니지? 그거 말하면 나 정말 인생 망해. 일단 진정하고 우리 이야기부터 해보자. 나 정말 그 남자랑 잠깐 충동적으로 그런 것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몇 년 전 거부터 해서 다 돌려봤는데 그때마다 뽀뽀하고 있던 거 한두 번 잡힌 게 아니거든? 너 정말 지독한 년이구나. 그거를 다 돌려보면서 확인을 했다고? 알았어. 내가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 우리 일단 만나자. 지금 네가 한 말로 과거 문제까지도 다 덜미 잡힌 거 알지? 나 그냥 떠본 거였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바람펴 왔나 보구나. 이게 지금 사람을 기만 해? 야,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얼마면 되는데. 너도 유산해서 지금 마음 많이 힘들잖아. 돈으로 내가 위로해 줄 테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참으라고. 내가 너인 줄 아니? 돈으로 사람 마음까지 살려고 들지 마. 그리고 네가 저지른 잘못 말 안 하고 있었던 건 널 생각해서가 아니야. 이 일 때문에 상처받을 가족들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뭐가 됐건 간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싫어. 정신 나간 년아. 너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말하면 너 반드시 요절을 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지금 가족들도 대부분 모여 있는데 다 이야기해야겠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잖아. 저는 남편과 함께 손윗동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주버님을 핍박해왔으며 불륜을 저질러 왔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증거와 함께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자 믿기 어려워했었지만 결국 손윗동서의 못된 짓거리에 대해서 다들 알고 치를 떨 정도로 분노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손윗동서는 제가 있는 병실에 방문해서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아주버님은 그런 손윗동서에게 따귀를 시원하게 후려 밝혔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다며 바락바락을 하다가 결국 병원의 경비원들에게 끌려가게 된 손윗동서였죠. 아주버님은 손윗동서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러왔던 손윗동서는 낳은 자식까지도 아주버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후일담을 듣자 하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잠깐 데리고 놀았던 것뿐이라며 다시금 아주버님에게 매달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고 다시는 받아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랍니다. 성실하고 본인만을 바라봐 주던 아주버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을 일이었죠. 본인의 복을 자신의 그릇된 욕심으로 걷어차버린 손윗동서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태씨, 미안. 오늘 저녁 못할 것 같은데 대충 먹고 있을래? 영훈이 목욕이랑 밥도 좀 부탁해. 그래, 알겠는데 왜 그래? 밤중에 무슨 용건이라도 생겼어? 아니, 영훈이랑 같은 유치원의 엄마 말이야. 주원이 엄마인데 육아 문제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나 보더라고. 주원이 엄마? 처음 듣는 애 이름이네? 얼마 전에 이사 온 가족인데 애 엄마가 남편이랑 이혼해서 싱글맘이거든. 근데 아무래도 엄마 혼자 어린애를 키우니까 그런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 좀 들어주려고.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급하게 갈 정도면 엄청 힘들긴 한가 봐. 알겠어. 집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천천히 다녀와. 고마워. 그럼 당신 돌아오면 바로 나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3일 후. 여보, 오늘도 부탁 좀 할게. 주원이 엄마가 힘들어해서. 아니, 오늘도? 3일 연속이잖아. 그 사람 괜찮은 거 맞아? 너무 당신한테 의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혼해서 좀 힘든가 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주원이랑 주원이 엄마까지 다 내쫓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나랑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대. 안 그래도 요새 많이 밝아졌어. 그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고 싶어. 그래, 뭐 알겠는데 당신이 요즘 집을 자주 비워서 영훈이도 외로워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어줘. 알겠어. 근데 동갑인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더라고. 당신이랑 영훈이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건 원래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니까. 주원이 엄마가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미안해? 그래,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어. 그래도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알겠다니까. 그럼 다녀올게. 너무 늦게 오지 말고. 알겠어. 2달 후. 안녕. 미안, 지금 일어났어. 영훈이 유치원 보내줬지? 고마워. 지금 일어났다니. 아니, 당신 또 아침까지 이러고 있어? 너 주원이 엄마랑 아침이 되도록 마신 거야? 좀 적당히 해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이랑 그러고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잖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술도 들어가서 졸려서 그대로 좀 졸았더니 아침이더라고. 지금 간다니까 그러네? 당신 요새 그 사람이랑 너무 자주 어울려. 일주일에 거의 4번은 나가고 있고 그중에 절반은 꼭 아침에 돌아오잖아. 그 사이에 영훈이고 집안일이고 다 내가 보고 있고 그 사람한테 밥 사준다 뭐한다 하면서 돈도 꽤 많이 쓰고 있잖아. 적당히 하라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주원이 엄마 엄청 힘들어한다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얘기도 좀 들어주고 스트레스 해소도 시켜주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선의로 놀러가자고 하는 건데 주원이 엄마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좀 심하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직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무슨 절친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등한시하고 생활비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 아니, 그냥 방치하면 아들이랑 같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나도 아들이 있는 부모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몇 달씩이나 그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오히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전문시설이나 병원 같은 곳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상담해보라고 하는 건 어때? 병원 얘기도 해봤는데 그냥 병으로 취급하더래. 주원이 엄마는 병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지쳤을 뿐인 거고 일도 못 쉬니까 병원도 그리 쉽게 못 다녀.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참 이상해. 싱글맘에 돈도 없고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알겠는데 남의 집 애엄마를 매번 불러내서 오랫동안 잡아놓고 돈도 내게 만든다고? 자기 아들이랑 동갑내기 애도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좀 이상하잖아. 오란다고 매번 가는 당신도 당신인데 이건 좀 도를 넘어선 것 같으니까 이제 연 끊어. 연을 끊으라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잘 들어. 이게 마지막 경고니까. 당장 그 사람이랑 연 끊어. 지금처럼 가정을 소홀히 하고 말도 안 통하고 개선의 여지도 안 보인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모른 체 하라고? 주원이 엄마는 바람 피운 남편한테 버려져서 많이 힘들다니까 지금? 그냥 얘기 조금 들어주겠다는 게 다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 친구 관계에 왜 당신이 일일이 간섭을 하냐고? 당신 친구 관계에 간섭을 할 생각은 없지만
남자 관계에는 간섭할 권리가 있지 않나? 뭐? 남자 관계? 무슨 소리야? 주원이 엄마는 당연히 여자지. 됐어. 당신이 태도를 고치거나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른 체 하면서 넘어가 줄까 싶기도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명 좀 해줘봐.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당신이 말하는 주원이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얘기 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도 알아. 뭐라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자를 만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짓말이라도 그런 적 없다고는 안 하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당신이 그 수상한 인간이랑 어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벌써 2달이나 지났어. 당연히 나도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겠어? 뭘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그 애 엄마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려고 하다가 영훈이를 데리러 간 참에 유치원에 물어봤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영훈이 반에도 다른 반에도 주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없다고 하더라고. 뭐?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다른 반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영훈이랑 동갑이 아니더라도 원 전체를 통틀어서 주원이라는 애는 없었어. 당신이랑 친한 애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이 뭐 새로운 애엄마랑 친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고 요새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급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영 이상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지. 흥신소? 언제 그런 걸? 거의 한 달 전부터야. 흥신소라는 게 정말 장난 아니더라. 사진도 딱 찍어주던데 당신이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장면으로다가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당신이 상간남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다 조사했어. 아는 애엄마라고 하니까 그냥 믿더라. 걔 아무것도 몰라.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 웃겨 죽겠네. 라고 했었던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대체 왜 바로 말을 안 했냐고? 그래도 당신이 영훈이 엄마니까 이혼하는 건 영훈이를 위해서라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고민했었거든. 근데 조금의 반성도 없이 거짓말만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면 그냥 없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이혼하자. 아니 잠깐만. 알겠어. 솔직하게 다 말할게. 그니까 이혼만은 제발 안 돼. 이미 당신한테 들을 얘기는 없어. 외도 증거도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해봐야 늦었어.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퇴근하는 거 기다리고 있을게. 집에서 기다려봐야 나랑 영훈이는 없어. 지금 영훈이 데리고 본가로 가는 중이니까. 이미 지하철 아니야. 뭐? 본가로? 응. 참고로 니네 본가 말하는 거다. 일단 장인 장모님께 네가 해온 짓을 다 말씀드려야 하니까. 아니,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부모님한테까지 알릴 필요는 없잖아. 이혼하는 건데 누가 잘못한 건지는 확실하게 해둬야지. 참고로 내 쪽 본가에는 여동생을 통해서 다 말해놨어. 얘기할 게 있다면 친정으로 와. 물론 이혼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영훈이 친권이랑 위자료 얘기지.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미 처남이 너를 데리러 가고 있거든. 뭐라고? 아니 제발 이혼만은 봐줘. 뭐든 다 할게. 이렇게 부탁하잖아. 이미 당신은 신뢰를 잃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뭐. 그럼 슬슬 도착할 때 됐으니까 이따 보자. 그 후 미나는 처남에게 붙잡혀 친정으로 끌려왔다. 나는 영훈이 양육권만 받으면 위자료는 따로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장인 장모님이 울면서 사과하고 미나가 위자료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미나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장인 장모님께 크게 혼나고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받아들였다. 미나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내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모님의 감시를 받으며 형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도 다시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과 여동생의 손을 빌리며 육아를 하고 있다. 영훈이도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서 불안해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나도 앞으로는 영훈이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 생각이다.